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정치에 대해 말해보자. 난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고 나 역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에 대해 더 알아가 보려 했지만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나를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듯했다. 정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점점 높아져만 가지만 우리의 정치 이야기는 금기시된 현실이다. 정치를 말하지 않는 우리의 시간은 멈춰 있다. 친구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궁금해졌다. 우리 근처의 또래뿐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학교의 학생에게도 찾아가 보았다. 정치란 단어 딱 처음 들으면 떠오르는 거. 이재명 드럼통. 오케이. 또? 윤석열. 그냥 어렵다. 어렵다? 내가 잘 모르니까. 너가 가장 최근에 듣거나 본, 접한 정치에 관련된 건 뭐야? 저는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이런 거 많이 가는데 보는데 그런 쪽에서 뭐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이런 거 주고받는. 정상수가 떠오른다고? 최근에 이슈된 게 있어가지고. 윤어게인. 메이투? 거기서 막 3분할로 3분할로 AI로 만들잖아. 거기에 이재명 있던 거야. 그 정치라는 단어는 너한테 지금 너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 아직은 좀 나에게는 와닿지 않고 어려운 것 같긴 해. 앞으로 해야 될 숙제?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너가 지금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현재 정치 방향이 옳게 되고 있다? 아니다? 아직 내가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이게 너무 찬성 반대가 지금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아직 학생으로서 아직까지는 크게 느껴본 적이 없어서 내게 있어서도 정치가 어려운 것은 현준이의 말처럼 찬성과 반대, 좌우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서였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 속에서도 정치에 대해 관심 있는 친구는 존재한다. 그럼 넌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상황이고. 그치?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처음 알아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정치는 커뮤니티로 배우지 말고, 그리고 정치를 인스타나 뭐 유튜브로 보려고 하지 말고, 물론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기사들이나 많은 방송사를 접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정치를 아예 모르고 다른 누구는 정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올바르고 건강하게 정치를 바라보는 걸까? 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도 내게 있어서 정치는 나와는 멀리 떨어진 어른들만의 언어였다. 학교 밖으로 나간다면 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어른들은 정치를 좋아할까? 정치를 어떻게 접할까? 애초에 인터뷰를 응해주긴 할까? 기대보다는 걱정을 품은 채로 밖으로 나가보았다. 어른들은 정치 얘기하는 걸 꺼려하는 듯 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흔쾌히 해주던 친구들과는 달랐다. 그래도 우리를 기특하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 또한 존재했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평소에 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 편이신가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른의 의무예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그럴 거예요. 관심 많고 저도 그렇고 그래요. 관심은 사실 두고는 싶은데 두면 화가 나니까. 평소에 정치 관련된 소식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하시나요? 저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치를 접하죠. 이제 뉴스는 좀 편협적인 게 많아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아이러니한 것은 가짜뉴스로 기성 언론의 신뢰를 잃어 떠난 사람들이 간 곳은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한 뉴미디어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개인 채널, SNS나 유튜브 같은 개인 채널들을 통해서 정보를 빨리 그리고 세세하게 접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신념이 들어간 언론이나 공식적 채널이 아닌 것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어떤 식으로 좀 정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건강한
정치에 대한 소비 방식일지. 역사는 돌고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분별력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역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역사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배울 수 있는 시기에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언론에 대한 이렇게 안목이 생기고 또 사회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을 때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도 늦지는 않아요.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해답을 찾기 위해 그들을 만나러 찾아가 보았다. EBS의 교육뉴스부에서 지금 기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SBS 스페셜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어요. 네, 저 이름은 이현지고요. 에서 편성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사회교사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라고 하는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에서 상근 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연출과 정수빈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약간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 조금은 서로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무조건 까내리기만 해서는 냉소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잘하는 부분들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가장 큰 건 역시 정보 부족이겠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정치고 어떤 게 정치적 행위고 내가 어떻게 정치적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지금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같이 양극화된 상황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같이 다뤄주고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의 부재, 자신과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헐뜯는 모습들로 인해 우린 양측의 입장을 모두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이다. 가끔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정치가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저도. 정치라는 단어가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반발감이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그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좀 먼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된다는 엘리트주의에 저도 은연중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권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되게 정치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능력을 길러나가고 사회에서도 결국엔 자기가 정치적인 소양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게 인생 전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랑 사실 일상생활을 분리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이들이 이제 선거 연령도 하향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점진적으로 정치 배워 나가고, 고등학교 때는 뭐 청소년 의회 활동 같은 것도 요즘은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라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누구든지 도전해보고 접해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치는 결국 우리 삶과 뗄 수 없었다.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벽들이 앞에 얼마나 있던지 간에 이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정치와 가까워지기 위해 기울일 수 있는 노력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EBS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다 보니까 이 뉴스를 조금 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좀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도 있고요. 보도 측면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면서 이런 활동들도 있다, 청구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요새 정치 자체에 대해서 다룬 뉴스는 많은데 다큐멘터리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긴 호흡으로 그런 걸 다룰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학교가 어쨌든 정치적인 대화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학교에서 그냥 정치 얘기를 하자, 풀어주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청소년도 시민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정치적인 논쟁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뭐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막 미성숙하다 이러면서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을 못 가지게 막는 것 또한 어른들이 할 짓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어떤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봤기 때문에 이제 윤어긴 이런 사상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생각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교과서가 정말 잘 쓰인 글이고 정말 필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아놓은 교재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그냥 그것만 읽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사실 저도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도 그냥 개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뭐 모의 선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활동형 수업을 좀 장려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주는 것처럼 나 역시 정치에 대한 일을 미루기보다는 우리 모두와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이제는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일단 지금 현 상황이 이제 정치 스펙트럼적으로 굉장히 극단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너네는 완전히 틀렸다. 너네는 모든 그냥 말이 다 맞지 않는 말이고 막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당이 싫기 때문에 이 정당이 하는 모든 것은 부정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수용하고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겠죠? 청소년들에게 양쪽 다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무조건 극단화되면 안 되는 것이고, 뭐 민주당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가치들을 옹호하는 정당이고, 얘네들도 충분히 존중해줘야 되는 대상들이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이런 가치들을 옹호하는 정당인데 얘네도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청소년들, 앞으로 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인 저희들한테 정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참여하길 바란다 하면서 원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큐 중간 점검이 있었다.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여정을 소개하고 이후 조를 나눠 우리가 어떻게 정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보았다. 이제 조금 책이나 신문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나고 생각했고, 또 역사 과목이랑 약간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으로 정치도 조금 이렇게 배우는 게 학생들의 이런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 교육의 기반 틀을 조금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인 저희들한테 정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참여하길 바란다 하면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자면은 그래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SNS를 통해서만 접하기보다는 그냥 방송 뉴스 하나를 그냥 좀 꾸준히 메인 뉴스를 한번 봐라 라는 조언을 하고 싶고요. 정치라는 게 단순히 지금 갑자기 어떤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성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좀 근현대사 공부는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정치 소비요? 비판적 사고 없이는 건강하게 소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언론사를 비교하면서 같은 사건이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사실이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려는 자세가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의문을 스스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있을 때 왜? 근거는 뭐지? 출처는 뭐지? 반대의 논리는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이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 안에서 자치 활동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런 활동도 학생 주도적인 자치 활동이고, 고등학교나 중학생 때부터 자기 의견을 좀 많이 피력을 하고 자치단체, 학생회, 교내 자치단체, 시내 자치단체 이런 데서 좀 정치적으로 참여를 하고 활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회운동단체들에 팔로우를 한다든지 소식을 좀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는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으면 활동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담 가지지 않고 한 번씩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을 정말 정상적인 문화로 여기고 다른 성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조금 격려를 그냥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무작정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편을 적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런 사상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구들에게 더욱더 바랄 거는 없지만 만약에 한 가지 더 말씀 그래도 해주실 거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내 생각만 옳지 않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결국 많은 분들이 말하셨듯 정치는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 어떻게 출발할지 막막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렇기에. 하지만 앞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 올바른 정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역사를 공부하고 식견을 넓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노력하고 비판적인 사고 아래에서 스스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치는 어느 순간 우리 가까이에 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정치를 잘 몰랐고 굳이 알 필요 없다 생각해왔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정치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정치에 대해 모르고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방향을 다른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겨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솔직히 말해 나는 갈등은 많고 냉소는 깊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우리 세대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하지만 어른들께서는 청소년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기에 나는 그분들께 보답하고 싶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정치 소비 방식이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그 자체로 멈출 수 없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동시에 어떤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하는지를 함께 바라보고 싶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시계가 다시 흘러가길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